승무원의 손가락이 지원의 팔을 꽉 움켜쥐어 자국이 남았다. 이 자리는 1만 달러가 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1등석의 정적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은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다. 그저 미국인에게 제자리를 확인당하는 또 하나의 아시아인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승무원이 경비원을 부르자 지원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맴돌았다. 계획된 굴욕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려 하고 있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차별받는 승객의 사건이 아니었다. 조용한 혁명의 시발점이었다. 비행기라는 무대 위에서 국제항공계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 사건이 뒤따랐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비행기 뒤쪽으로 이동하시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헤더 모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보잉 78877의 호화로운 내부에 울려 퍼졌다. 대화가 멈추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모였다.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윤지원이 있었다. 30대 한국 여성으로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한 파란색 꽃무늬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다. 이미 말했습니다.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지원의 대답은 평온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샴페인을 홀짝이며 금빛 장식품에 둘러싸인 1등석 승객들이 얼어붙었다. 미국인 승무원장 헤더는 단정한 쪽머리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전문적인 미소였던 얼굴은 이제 겨우 가려진 경멸로 일그러졌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헤더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지원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그 모든 말이 지원의 한복 소매에 숨겨진 작은 장치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원의 눈은 바람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내면의 폭풍은 감추고 있었다. 그 절제된 시선 뒤에는 아시아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의 CEO가 있었다. 그녀는 잠재적 서양 파트너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변장한 채 여행 중이었다. 헤더가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동안 지원은 조용히 한복에 달린 금색 봉황 모양의 브로치를 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선구적인 리더십 아래 아시아 시장을 혁신한 푸른 하늘 항공사의 상징이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어울리지 않는 여성이 그들이 탄 회사보다 더 큰 항공기 함대를 통제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에밀리라는 이름의 젊은 여승무원이 불안한 눈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공감대가 있었다. 지원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기록해 두었다. 마지막 기회예요. 헤더가 위협했다. 그녀의 얼굴은 지원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지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이것은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눈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일부 승객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몇몇은 스마트폰을 슬쩍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서서히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절대 부당함에 굴복하지 마라. 하지만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도 마라. 그녀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대치 상황은 절정에 이르렀다. 첫 번째 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갑자기 나이든 승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권위 있는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감을 깼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였다.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승객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비행기 내부의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깨졌다. 그 순간 지원의 마음은 25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어린 지원은 할머니가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같은 진한 파란색 한복을 정성스럽게 꿰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천을 다루는 할머니의 솜씨는 여전히 정확했다. 이 한복은 세대를 걸쳐 내려왔단다, 지원아. 일본 점령기도, 우리 땅을 둘로 나눈 전쟁도 견뎌냈지. 우리가 이것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짊어지는 거야. 8살 소녀는 할머니가 쳐내놓는 정교한 바늘땀에 매료되어 모든 말을 흡수했다. 소박한 가정의 딸로서 지원은 두 세계 사이에서 성장했다. 집에서는 한국의 전통, 어른 공경, 학업에 대한 헌신, 조용한 인내를 지켰다.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는 국제학교에서는 서양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때로는 잔인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왜 내 음식은 이상한 냄새가 나? 왜 그렇게 많이 인사해?
각각의 질문은 작은 상처였지만 할머니는 가르쳤다. 그들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너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라. 세상이 너를 포함하도록 확장되게 하거라. 12살 때 지원은 존엄성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목격했다. 우승한 수학 대회에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그녀는 할머니가 미국인 직원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존경은 복종이 아닌 단호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은 나를 내려다볼 수 있겠지만 할머니가 오만한 직원에게 말했다. 언젠가 내 손녀가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때도 당신을 동등하게 바라볼 거예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별을 바라보며 지원은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언젠가 그녀의 것이 될 한복의 모든 선을 기리기 위해 흔들리지 마라, 지원아. 할머니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상이 너를 흔들어도 네 중심은 항상 단단해야 한다. 그 말은 지원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때마다 그녀는 그 말을 떠올렸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는 병석에 누웠다. 14살의 지원은 학교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내 한복을 가져오렴.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이 소중한 옷을 가져왔을 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만졌다. 이 한복에는 우리 가족의 영혼이 담겨 있단다. 언젠가 네가 이것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빛났다. 약속해, 지원아.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지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해요, 할머니. 그날 밤 병원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원은 자신의 정체성이 단순한 혈통이나 국적을 넘어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믿음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내면에 불을 지폈고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이었다. 비행기로 돌아온 그녀의 의식은 이제 그녀 앞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25년 동안 키워온 결단력이 빛났다. 비행기 안에서의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 지원의 마음은 하버드 대학교의 복도를 걸었던 그 날들로 향했다. 20살의 지원은 가볍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학생들 사이를 걸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가 말을 할 때까지는. 경영학 수업 중 그녀가 입을 열면 무거운 커튼처럼 침묵이 내려앉았다. 항공 비즈니스의 진정한 혁신은 서양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효율성과 환대를 융합하는 아시아의 능력에서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선언했다. 아시아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 없는 저명한 전문가인 버튼 교수의 거만한 시선을 마주하며, 흥미로운 이론이지만 윤양 너무 순진하군요. 그는 가부장적인 미소로 대답했다. 3달 후 그녀의 아시아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논문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버튼 교수는 당혹스러운 침묵 속에 남겨졌다. 그녀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지원은 밤을 새워 푸른 하늘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을 구상했다. 한국의 정확성과 인본주의적 가치를 융합한 혁명적인 항공사 모델이었다. 존중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노트에 적었다. 교수들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동료 학생들은 그녀의 액센트를 비웃었다. 그러나 지원은 이 모든 거부와 조롱을 조용한 연료로 변환했다. 그녀의 혁명은 부드럽지만 가차 없을 것이다. 졸업식 날, 최고 우등생으로 학위를 받았을 때 지원은 혼자였다. 할머니는 지난 겨울에 떠났고 한복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만 남겼다. 그날 밤 지원은 전통 의상을 입고 테라스에서 보스턴을 내려다보았다. 할머니를 위한 약속으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녀는 바람에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미국 거대 기업들의 5가지 제안을 거절하고 서울행 티켓을 구매했다. 그녀의 가방에는 학위증과 조심스럽게 접힌 한복 외에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부를 사업 계획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그 반대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서울로 돌아온 지원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곧 지도, 전망, 전략 문서로 가득 찼다. 밤에는 종종 할머니의 한복을 꺼내 감싸 안았다. 내가 해낼게요. 그녀는 약속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은 경험 없는 젊은 여성에게 대출을 거부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이상적이야. 그들은 말했다. 시장은 준비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지원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단지 도전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각각의 거절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강화했다. 한 추운 겨울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박민호, 기술 분야의 노련한 사업가가 그녀에게 연락했다. 당신의 계획을 읽었소. 시장보다 수십 년 앞서 있군요. 민호의 작은 사무실에서 지원은 그에게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눈이 빛날 때 민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내 어머니도 당신이 말한 한복과 비슷한 것을 입었소. 그녀도 무시당했지만 내게 겉모습 너머를 보는 법을 가르쳤소. 그날 저녁 지원은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비록 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첫 번째 문이 열렸고 다른 문들도 이어서 열릴 것이다. 민호와의 만남 이후로도 지원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또 다른 은행으로 향했다. 불가능합니다. 업계 경험도 없는 30살 여성이 항공사 자금을 요청한다고요? 은행 임원이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골프 트로피가 줄지어 있었고 그 뒤 벽에는 서양대학에서 받은 학위증이 걸려 있었다. 2주 동안 7번째 거절이었다. 지원은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를 모으고 가볍게 인사한 후 동요를 보이지 않고 나왔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에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에게 5분간의 의심을 허락했다. 할머니의 한복,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 기업 환경에서 그녀는 완벽한 정장을 입었다. 싫어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 전략적 양보였다. 언제까지 닫힌 문을 두드려야 할까? 그녀는 체계적으로 그녀를 거절하는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지도 예측 자료, 그리고 죽기를 거부하는 꿈으로 가득 찬 즉석 작전 본부가 되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지원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서류 가방을 바라보며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할머니, 내가 정말 미쳤나 봐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다른 투자자였다. 기술 분야에서 존경받는 노년의 사업가 최상현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다. 당신의 프로젝트를 읽었습니다. 매우 흥미롭군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다음 날 전통 찻집에서의 아침차, 상현은 솔직했다. 프로젝트는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항공업계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지원은 눈을 깜빡였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젊은 여성, 외부인. 그는 직설적이었다. 당신은 항상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예요. 항상 더 똑똑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2번씩 의심할 겁니다. 지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똑바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제가 2배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배로 똑똑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심할 때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상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게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지금 바로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잠재적 투자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믿게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또 다른 테스트였고 지원은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지원은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했다. 그녀는 항공 규제를 공부하고 연료 비용을 분석하고 수십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상현이 소개한 첫 번째 투자자를 만날 때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인상적이군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너무 큽니다. 2번째 투자자는 비웃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접근 방식은 수익성이 없을 겁니다. 3번째 투자자, 중년의 날카로운 여성 임지영은 지원의 발표를 30분 동안 듣고 단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왜 항공사입니까? 지원은 잠시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우리 할머니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단다. 저는 그 넓은 세상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존엄성을 갖고. 임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300만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 순간 첫 번째 진정한 날개가 자라기 시작했다. 푸른 하늘 항공이 20번째 국제 노선을 발표합니다.
서울과 토론토를 연결합니다. 인천공항의 모니터에 뉴스가 표시되는 동안 지원은 소박한 정장을 입고 승객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회사 배후의 비전가를 말이다. 단 5년 만에 푸른 하늘은 조롱받던 아이디어에서 신흥 강자로 성장했다. 꼬리에 금색 봉황이 그려진 깊은 푸른색 비행기들은 새로운 개념의 상징이 되었다. 하늘에서의 인간다움. 지원은 이제 36세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할머니가 그녀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평범한 장식품 대신 세계 각국의 고객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다. 장애가 있는 제 아들을 존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히잡을 쓴 것 때문에 다른 항공사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 푸른 하늘에서는 존중받았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 적혀 있었다. 지원의 철학은 간단했다. 각 승객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은 추가 사치가 아닌 기본 전제입니다. 그녀의 정책은 업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훈련된 다문화 승무원. 다른 회사들이 비용을 볼 때 그녀는 인간성을 보았다. 그러나 뒤에서는 싸움이 치열했다. 서양 경쟁사들은 그녀의 노선을 차단하려 하고 안전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단순히 그녀의 모델을 철학 없이 복사하려 했다. 그들은 우리의 심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날개만 원합니다. 그녀는 이제 고문이자 친구가 된 민회에게 말했다. 어느 날 밤 지원은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서양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민호의 눈이 걱정스럽게 빛났다. 그들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독점을 위협합니다. 알고 있어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봐야 합니다. 며칠 후 서양 항공사에 대한 불안한 보고서가 지원의 책상에 도착했다. 국제선에서 한국인 승객들이 무시당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친밀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는 결심했다. 1년의 변장 비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콘티넨탈 항공, 표면적인 럭셔리와 무자비한 기업 문화로 알려진 미국 대기업이었다. 지원은 신중하게 선택했다. 1등석 할머니의 한복을 입고 CEO로서의 신분증 없이 그들의 존중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과 닮은 사람들에게만 예약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녀는 재고하라고 간청하는 비서에게 말했다. 비행 당일 지원은 할머니의 한복을 입고 출근했다. 사무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그것을 입은 적이 없었다. 확실합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들이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만 존중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일어섰다.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부탁합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서울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할머니, 이것은 단순한 항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비행이 그녀의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산업을 바꿀 것이라는 점이었다. 콘티넨탈 항공 447편 뉴욕행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지원은 진한 파란색 한복을 조정하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국제선 터미널을 걸었다. 이것은 서양 항공사를 조사하는 6번째 변장 여행이었지만 할머니의 전통 옷을 입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시선이 즉시 시작되었다. 한복의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에 대한 호기심, 당혹감, 그리고 일부의 감탄. 지원은 그것들을 정신적으로 기록했다. 세상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비공식 연구의 일부였다. 우선 탑승줄에서 첫 번째 미묘한 적대감이 나타났다. 이코노미 줄은 저쪽이에요. 직원이 그녀의 티켓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안했다. 지원은 그저 1등석 카드를 내밀었고 댓글은 없었다. 남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통과시켰다. 기내에서 그녀는 헤더 모건을 만났다. 그녀를 보자 눈에 띄게 미소가 사라지는 객실 승무원장이었다. 지원은 그녀가 같은 여성이 왔은 부부, 백인 단골 승객,
를 대할 때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 차이는 뚜렷했지만 지원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의 좌석에 앉자 근처 승객들은 그녀를 흘끔 보다가 다시 태블릿과 책으로 관심을 돌렸다. 지원은 차분하게 안전카드를 읽었다. 내면으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정중함을 잃지 말되 존엄성도 잃지 마라. 객실 승무원 에밀리가 음료를 제공하러 왔다. 지원은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에밀리의 태도는 전문적이었지만 그녀가 지원과 눈을 마주쳤을 때 순간적인 연결이 있었다. 이해, 인식, 차 한 잔 부탁합니다. 지원이 말했다. 네, 손님. 에밀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다. 지원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아마도 터키어, 흥미로웠다. 헤더가 다시 나타났다. 티켓을 확인해도 될까요? 그녀가 가짜 친절함으로 물었다. 지원은 차분하게 서류를 건넸다. 헤더는 그것을 검사하고 명백히 실망했다. 여기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군요. 헤더가 주장했다. 이 좌석들은 특별 예약용입니다. 지원은 이제 명백한 차별과 대면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제 티켓은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3A 좌석이죠. 어떤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헤더가 계속했다. 이제 다른 승객들도 보고 있었다. 이 좌석들은 $10,000가 넘습니다.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모건 씨. 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처럼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녀의 성을 사용한 것, 지원이 그녀의 이름표에서 조용히 기억해둔 정보, 이 잠시 헤더를 당황시킨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내면의 갈등을 드러냈다. 물러서거나 더 강하게 나가거나. 그녀는 더 강하게 나가기로 선택했다. 이 좌석은 우리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헤더가 이제 다른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분명히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CEO 신분증을 꺼내 이 굴욕을 끝낼 수 있었다. 그것은 쉽고 정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목적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차분하게 응시했다. 저는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헤더의 얼굴이 붉어졌다. 비행기 뒤로 이동하지 않으면 보안을 부르겠습니다. 지원은 내면의 폭풍과 대조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렇게 하세요. 그 순간 에밀리가 다가와 차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지원에게 사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성 사이의 이해의 순간이었다. 헤더가 보안을 부르러 가는 동안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완벽하게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비행기 뒤로 가시거나 보안을 부르겠습니다. 헤더의 말이 기내에 가압된 공기 속에 맴돌았다. 지원은 자신의 위치,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의 내면에서는 평온한 외모와 대조적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일부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 가방을 열고 CEO 카드를 보여주고 권력의 과시로 이 굴욕을 끝내는 것, 그것은 쉬울 것이고 정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인도하는 더 큰 목적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밝힌다면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만 보호하게 될 거야.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직함이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헤더가 보안을 부르러 떠나는 동안 지원은 에밀리라 불리는 젊은 승무원에게서 무언가를 눈치챘다. 억눌린 연대감의 시선, 억압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의 눈빛, 그들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지원이 정신적으로 기록한 상호 인식의 순간, 주변 좌석에서 승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일부는 시선을 돌려 부정의가 펼쳐지는 것을 보지 않는 척했다. 다른 이들은 불가피한 사고의 관람객처럼 병적인 호기심으로 지켜보았다. 매우 소수 많이 분노를 보였다. 지원은 할머니를 생각했다. 한국이 여전히 재건과 국제적 존중을 위해 싸우던 수십 년 전, 그녀가 어떻게 비슷한 굴욕을 견뎌냈는지. 부정의에 굴복하지 마라.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도 마라. 지원은 맞닥뜨린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쾌한 대면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 특권, 선입견의 체계적인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었다. 개인적인 굴욕과 잠재적인 체계적 변화의 교차점에 거대하고 위협적인 보안 요원들이 다가올 때
지원은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것 때문에 차이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는 권력의 구현. 이 승객이 올바른 좌석에 앉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헤더가 가짜 전문성으로 설명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다음 몇 초 동안 할 일은 단순히 그녀의 즉각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그녀가 구축한 모든 것의 과정을 잠재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소매에 있는 작은 녹음 장치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팽팽한 실처럼 조여들었다. 에밀리는 불안하게 자신의 손을 비틀었다. 왓슨 부부는 다른 1등석 승객들과 속삭였다. 승무원들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기 위해 복도에 모였다. 지원은 자신의 내면에서 중심을 찾았다. 할머니의 음성이 그녀의 귀에 울렸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이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곳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다. 저는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지원이 나이 든 보안 요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질문은 당신들은 어떤가요? 그 단순한 질문은 사람들을 멈춰서게 했다. 그것은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지원은 단지 자신의 좌석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이제 곤란한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물리적 제거가 필요한 혼란스러운 승객을 기대했었다. 대신 그들은 침착하고 품위 있고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여성을 마주했다. 티켓을 볼 수 있을까요, 부인? 나이든 보안 요원이 훨씬 더 정중한 어조로 물었다. 지원은 서류를 건넸다. 그가 그것을 검토하는 동안 그녀는 호흡에 집중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대치를 넘어섰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었다. 긴장은 절정에 달했다. 보안 요원들이 명령을 따를지 아니면 자신의 정의감을 따를지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아미나 강제된 에밀리는 훨씬 더 깊은 개인적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지원이 마주한 모든 굴욕은 그녀 자신의 일상적인 투쟁을 반영했다. 버려진 히잡, 침묵된 진짜 이름, 숨겨진 신앙. 그녀가 종교적으로 이스탄불에 보내는 돈에 의존하는 먼 가족. 그녀의 개인적 복종에 대한 끊임없는 수치심이 매 순간 더 무거워졌다. 아미나는 복도에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눈은 지원과 헤더 사이를 오갔다. 한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확고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점점 더 화가 나고 있었다. 그녀의 티켓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나이든 보안 요원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올바른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헤더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이것은 내 비행기입니다. 나는 승무원장이고 그녀가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원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잠시 아미나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아미나는 그들 사이에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두 여성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같은 압력을 견디며 같은 침묵에 질식당하고 있었다. 제발 모건 씨, 아미나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헤더에게 말했다. 그녀의 티켓은 올바릅니다. 제가 탑승 중에 확인했습니다. 헤더가 그녀에게 억제된 분노로 돌아섰다. 아무도 당신 의견을 묻지 않았어, 에밀리.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위협이 무겁게 드리워졌다. 단지 일자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급여에 의존하는 삶들에 대한 것. 아미나는 물리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관찰했다. 그녀의 한복을 입고 거인들과 맞서며 흔들림 없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나요? 젊은 보안 요원이 지원에게 물었다.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게 더 쉬울 텐데요. 쉬움은 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의가 우선입니다. 헤더는 상황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술을 바꾸었다. 달콤한 목소리로 그녀는 다른 승객들에게 말했다. 이 상황으로 인한 불편을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객실을 채웠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프리미엄 좌석 중 하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불편함은 영국 억양이 있는 노부인이 말했다.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에게서 오는 것 같군요. 헤더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동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지원이 즉시 알아본 무언가를 드러냈다. 두려움, 직업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대중 여론의 잘못된 쪽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아미나는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관찰했다. 권력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고 압력 속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좌석에서 지원은 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제 단지 그녀의 싸움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아미나의 눈에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도록 강요된 모든 사람들을 보았다. 그녀의 결심이 굳어졌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보다 더 커질 것이다. 기장이 조용히 복도에 나타났다. 그의 권위 있는 존재감이 즉시 긴장을 바꾸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가 침착하게 물었다. 그 질문을 통해 지원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좌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미나는 고요한 저항의 힘을 목격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1등석 객실에 울려 퍼졌다. 기업 환경에 익숙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승객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헤더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왓슨 씨, 저희는 단지 규정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규정이요, 그가 끼어들었다. 저는 15년간 매주 이 항공사를 이용해왔고 유효한 티켓을 가진 승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출당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교착 상태가 절정에 이르렀다. 더 많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 조용히 장면을 향했다. 지원은 평온함을 유지했지만 내적으로는 이 상황의 모든 가능한 전개를 계산하고 있었다. 비행기 기장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의 단정한 유니폼과 침착한 태도는 즉각적인 권위를 발산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헤더가 대답하기 전에 지원이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는 기장님,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입니다. 그녀가 말한 자연스러운 권위에 모두가 침묵했다. 지원은 계속했다. 제가 탑승한 이후로 7건의 차별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하차할 의향이 있지만 유효한 티켓을 가진 승객이 왜 퇴출당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체크메이트였다. 어떤 공식 정당화도 차별의 증거가 될 것이고 문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의 암묵적 인정이 될 것이다. 기장은 경험 많은 사람으로서 즉시 법적 함정을 인식했다. 하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함이 윤입니다. 지원이 단순히 대답했다. 윤지원입니다. 기장의 얼굴에 인식의 빛이 스쳤다. 이름 때문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발음한 방식 때문이었다. 의사결정 장소에서 듣게 되는 누군가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윤 여사님, 오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당연히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헤더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기장님, 이 여자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해는 그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승객이 아닌 승무원에게서 오는 것 같군요. 그 정확한 순간 휴대폰 카메라가 계속해서 조용히 녹화하는 동안 지원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설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찾고 있던 훨씬 더 큰 변화의 촉매제였다. 객실 뒤쪽에서 아미나는 모든 것을 억제된 눈물과 가슴 속에서 태어나는 혁명으로 지켜보았다. 상황이 해결되자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원은 고요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꼈다. 기장은 헤더에게 그를 따라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복도 앞쪽으로 사라지는 동안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첫 번째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은 막 시작되었다. 왓슨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매우 잘 대처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왓슨입니다. 저는 그런 행동이 우리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지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윤지원입니다.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왓슨 씨.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군요. 그가 감탄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제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왓슨은 그녀의 말에 감명을 받은 듯했다. 그가 자리로 돌아갈 때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방금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것이 얼마나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였다. 긴장감은 아침 안개가 태양 아래 사라지듯 점차 흩어졌다. 헤더는 1등석 서비스에서 눈에 띄게 배제되었고 다른 승무원들이 2배의 전문성으로 그녀의 임무를 대신했다. 비교적 평온한 휴식 시간 동안 아미나는 조용히 지원의 좌석에 다가가 차를 제공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 음료를 제공하며 약간 떨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괜찮으세요? 아미나는 주저하며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네, 손님.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은 없어요. 지원이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며 대답했다. 당신 이름이 정말 에밀리인가요? 겉보기에 단순한 이 질문은 아미나를 번개처럼 강타했다. 위장의 몇 년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을 촉촉하게 했다. 어떻게 가면을 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지원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저도 제 가면을 써왔으니까요. 그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짧은 순간이 아미나 내면의 무언가를 깨뜨렸다. 지원의 베개를 조정하는 척하며 끊어진 속삭임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조각들을 털어놓았다. 진짜 이름, 버려진 히잡, 헤더의 은밀한 위협들, 이스탄불에 있는 의존적인 가족. 지원은 끼어들지 않고 주에 깊게 들었다. 아미나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단순히 물었다. 만약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수락하시겠어요? 아미나가 대답하기 전에 헤더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멀리서 그들을 포식자 같은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은 재빨리 물러났고 질문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지원은 창밖으로 구름 위에 깨끗한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의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무언가, 시스템적이고 뿌리 깊은 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푸른 하늘 항공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향했다. 그녀가 이 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몇 시간 후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했을 때 지원은 비행기 문에서 직접 기다리고 있는 기장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그를 지나갈 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 카드를 밀어 넣었다. 윤 여사님,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세요. 지원은 미소로 감사를 표했다. 카드를 보니 거기에는 항공사 로고 외에도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밑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일부는 변화해야 할 때를 압니다.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군중 속으로 흩어지는 동안 지원은 아미나가 홀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방금 일어난 사건의 여파로 여전히 긴장해 있었다. 지원은 걸음을 재촉해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미나,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젊은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고 놀라서 멈췄다. 제 명함입니다. 지원이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다시 진짜 이름을 사용할 준비가 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아미나는 금색 봉황 상징과 윤지원, CEO, 푸른 하늘 항공사라는 이름이 있는 우아한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늦은 이해로 커졌다. 당신은, 지원은 단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우리가 되도록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존재입니다, 아미나.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해의 빛이 번져갔다. 아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헤어질 때 지원은 자신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녹음 장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단순한 개인적 승리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한 촉매제가 될 증거가 있었다. 한 명의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주장한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불꽃 하나가 산불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불꽃은 정확히 올바른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인 CEO 미국 항공편에서 차별당해 맨해튼 호텔 창가에서 지원이 조용히 지켜보는 동안 헤드라인이 모든 플랫폼에서 폭발했다. 승객들이 녹화한 영상이 언론에 유출되어 몇 시간 만에 바이럴이 되었다. 그녀의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다. 기자들, 업계 임원들, 심지어 이야기와 연관되기를 원하는 정치인들까지. 아직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팀에게 지시했다. 이야기가 스스로 숨쉬게 두세요. 이것은 계산된 결정이었다. 경영자로서 지원은 타이밍이 메시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서구 세계는 그들이 목격한 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프리미엄 글로벌 서비스를 자랑하는 회사의 승무원들에게 격려를 받은 전통 의상을 입은 아시아 여성. 콘티넨탈 항공은 재빨리 성명을 발표하며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지원이 잘 알고 있는 공허한 말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달래기 위해 고안된 기업의 대응이었다. 그녀의 노트북에서 지원은 매우 다른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모든 항공사 파트너를 위한 새로운 문화 다양성 정책을 발표하는 푸른 하늘 항공의 성명서와 함께 글로벌 항공산업의 문화적 감수성 훈련을 위한 100만 달러의 기금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구조적 변화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녀는 전화로 박민회에게 설명했다. 저는 단지 해고나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지원은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할머니가 결코 보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지혜는 여기 구름 위에 있었다. 전통과 진보는 적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말했었다. 그들은 같은 강의 두 강둑입니다. 다음 날 미디어 폭풍이 강화되는 동안 지원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제 이름은 아미나 일마즈입니다.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첨부된 것은 콘티넨탈 항공에서의 체계적인 학대에 대한 상세한 문서였다. 무슬림 직원들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 지원은 이메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운명이 단지 개인적 정의의 기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변화의 기회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음을 깨달았다. 구체적인 증거와 증가하는 대중의 압력으로 그녀는 개인적 배상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지 한 비행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법률팀에게 말했다. 이것은 산업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할머니의 한복을 입고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것을 입고 전문적인 사진을 찍었다. 이것은 그녀가 곧 할 발표와 함께 갈 이미지가 될 것이었다. 콘티넨탈 항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산업을 뒤흔들 발표였다. 그녀는 한복의 매끄러운 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한복은 더 이상 집에 숨겨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의 공개적인 상징이 될 것이다. 이틀 후 언론이 콘티넨탈 항공 본사 바깥에 모였다. 소문이 돌았다. 고위 임원들과 한국인 CEO 간의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일부는 소송을 예상했다. 다른 이들은 합의를 예측했다. 어느 쪽도 지원이 진정으로 계획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은 이제 날개를 얻었고 그 여파는 지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질 것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지혜를 떠올렸다. 진정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지원아.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세상을 바꿀 시간이었다. 맨해튼 고층 빌딩 꼭대기의 회의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위축시킬만 했다. 콘티넨탈 항공의 임원들,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들, 그리고 연습된 미소를 지닌 홍보 담당자들이 통제된 손해 협상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공개 사과, 조용한 보상금, 모호한 개선 약속 정도를.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지원이 전통적인 진한 파란색 한복을 입고 차분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법률팀뿐만 아니라 이제 자랑스럽게 히잡을 쓴 아미나와 지원에게 자신들의 차별 이야기를 가지고 연락한 콘티넨탈의 3명의 전직 직원들과 함께였다. 신사 여러분, 저는 보상을 협상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선언했다. 그녀는 수년간의 차의식이 길러낸 절제된 우아함으로 앉았다. 저는 선택권을 제공하러 왔습니다. 콘티넨탈의 CEO인 윌리엄 파커는 연습된 미소를 유지했다. 윤 여사님,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신이 변화 아니면 폭로, 지원이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녀가 금색 봉황 상징이 있는 우아한 폴더를 열자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여기 지난 3년 동안 귀사의 체계적인 차별 74건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선서 증언, 녹음, 48시간 내에 규제 당국에 제출할 증거들입니다. 파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변호사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또는 지원이 계속했다. 이 협약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광택이 있는 테이블 위로 문서를 밀었다. 푸른 하늘 프로토콜, 글로벌 항공에서의 다양성과 문화적 존중을 위한 새로운 표준, 의무적인 교육, 독립적인 감사, 모든 계층에서의 다문화 대표성. 이건 협박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지원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선생님. 이것은 진화입니다. 아시아 시장은 5년 내에 글로벌 항공의 40%를 차지할 것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 자살입니다. 예리한 사업가인 파커는 완벽한 함정을 인식했다. 싸우는 것은 파괴적인 폭로를 의미할 것이다. 양보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지원의 눈빛은 분명했다. 그녀는 이 방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이 게임의 모든 움직임을 계산해 놓았다. 이것을 고려할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기자회견은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우아하게 일어서며 대답했다. 당신들과 함께 또는 당신들 없이. 그녀가 문을 향해 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국은 서양이 아직도 발견하고 있는 것을 수세기 전에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파커는 패배했고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을 떠나며 지원은 할머니를 생각했다. 그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할머니의 시대에는 정면 대결이 아닌 조용한 인내가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지원은 그 변화의 일부였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갈 때 아미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이 서명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우아하게 항복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죠.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빛났다. 이것은 단지 한 회사나 한 산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인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준비됐나요? 지원이 자신의 팀에게 물었다. 세상을 바꿀 시간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사명감의 불빛이 있었다. 푸른 하늘 프로토콜이 오늘 콘티넨탈 항공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이는 국제 항공 서비스 표준의 혁명을 알립니다. 기자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지원과 파커가 나란히 선차에 공동 발표를 하자 전 세계 뉴스가 이를 보도했다. 무대 뒤에서 기자회견 직전 파커는 억제된 쓴맛으로 속삭였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죠. 심지어 그 비행기에서 모욕당하는 것까지. 지원은 단지 미소 지었다. 조사할 계획이었어요. 우주가 나머지를 제공했죠. 파커는 잠시 그녀를 연구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망칠 수 있었어요. 그가 인정했다. 그것은 결코 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저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어지는 몇 주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원과 그녀의 전통 한복 이야기는 차별에 대한 품위 있는 저항의 세계적 상징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노출될까 두려워한 다른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프로토콜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푸른 하늘 본사에서 지원은 자신의 비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실행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항공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세계가 연결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의 새 문화관 훈련센터는 빠르게 세계적 기준이 되었다. 첫 번째 강사 그룹에는 이제 문화 다양성 이사가 된 아미나가 포함되었다. 그녀는 금색 봉황 브로치가 달린 히잡을 자랑스럽게 착용했다. 고대 한국에서는 지원이 국제 신입 사원들에게 설명했다. 존중은 단지 사회적 미덕이 아니라 우주적 조화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업 세계가 잊어버린 것을 이해했습니다.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그녀의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푸른 하늘은 이제 단순한 항공사가 아니라 문화적 연결의 엔진이 되었다. 긴 하루가 끝날 무렵 지원은 특별한 방문객을 맞았다. 이제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을 가진 박민호. 당신의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가 지원의 책상에 있는 할머니의 액자 사진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단지 한복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중요한 회의에서 자주 입는 전통 의상을 만졌다.
할머니는 진화 없는 전통은 단지 죽은 무게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과거를 명예롭게 짊어지되 항상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고 가르치셨어요. 창밖으로 그들은 서울의 지평선에 정렬된 푸른 하늘 항공기를 볼 수 있었다. 거부된 아이디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가진 항공사로 성장한 함대. 각 비행기의 꼬리에는 금색 봉황이 석양 아래 빛났다.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 씨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확장 계획을 가리켰다. 푸른 하늘 아카데미 항공산업 내에서 소외된 인재를 찾아 훈련시키는 전 세계적 이니셔티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세요? 민호가 물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부엌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했다. 한 어린 소녀와 그녀에게 자신의 한복으로 역사에 대해 가르치던 노부인. 가장 위대한 여정도 항상 작은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날 밤 늦게 지원은 할머니의 한복이 걸려있는 특별한 유리 케이스 앞에 섰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사무실에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항공 세계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5년 후 맑은 봄날 아침, 지원은 사무실 창가에서 특별한 항공기의 부드러운 착륙을 지켜보았다. 푸른 하늘 함대의 1000번째 비행기였다. 할머니 한복의 자수를 본떠 금색 디테일이 있는 깊은 푸른색 톤으로 칠해진 비행기였다. 그녀가 구축한 제국은 항공사를 훨씬 넘어섰다. 푸른 하늘 프로토콜은 87개국이 채택한 글로벌 표준이 되었다. 지원이 설립한 국제 한국 환대 센터에는 거부된 스타트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변한 방법을 배우려는 전 세계 임원들이 찾아왔다. 새 항공기가 검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 사장님, 그녀의 비서가 알렸다. 경납고로 내려가 지원은 그녀의 실현된 꿈을 반영하는 승무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다양하고 진정하며 자랑스러운. 이제 부사장이 된 아미나는 금색 봉황 브로치가 달린 터키색 히잡을 착용했다. 그녀 옆에는 수십 개 국적의 승무원들이 있었다. 각자의 문화적 요소가 유니폼에 우아하게 통합되어 있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봉사하는 것. 지원이 이제 글로벌 기업 철학이 된 좌우명을 반복했다. 비행기에 들어서자 그녀는 1등석의 특별한 공간에 놀랐다. 할머니가 차를 대접하던 전통 한국식 방에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중앙에는 보호된 전시 공간에 원래의 진한 파란색 한복이 있었다. 깜짝 선물이에요. 아미나가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이 선물에 기여했어요. 억제된 눈물로 지원은 소중한 천을 보호하는 유리를 만졌다. 할머니는 언젠가 세계가 우리 문화를 이국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수백만 명에게 전송된 글로벌 시상식에서 지원은 세계 인본주의 혁신상을 받았다. 그녀의 연설에서 그녀는 CEO가 아닌 손녀로서 말했다. 제 할머니는 우리 문화가 위협받았을 때 점령 시기에 이 한복을 지으셨어요. 각 바늘 담은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금색 봉황을 하늘로 나르는 각 비행기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존엄성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원은 창문 옆에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 창문은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가 된 서울의 불빛을 담고 있었다. 한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원이 생각했다. 진정한 우아함은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조화를 가져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지원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확장 계획이 놓여 있었다. 푸른 하늘 재단,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소외된 지역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서명 대기 중인 서류 더미 옆에는 작은 항공기 모형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단지 항공사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이것은 세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바깥에서 푸른 하늘의 새로운 세대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각은 단순히 승객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마침내 그 자리를 찾은 천년의 한국 철학을 나르고 있었다. 세계는 지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고 그녀의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학교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공의 척도는 승객들이 다양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보내는 존중의 표시, 히잡을 쓴 객실 승무원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서구 승객의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푸른 하늘 비행기에 탑승할 때 받는 깊은 존중이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상상했던 하늘을 그녀는 영원히 바꾸었다.